하지만 그는 잠시 동안의 기적과도 같은 행동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잠시 10여 분 그렇게 행동하던 어머니가 좀 전의 행동은 온데간데 없이 만사 귀찮다는 듯 누워버렸다. 면이 아쉽게 매달렸지만 차갑게 뿌리치고 돌아눕기까지 했다. 안 되겠네요. 어머님이 이젠 제가 귀찮나 봐요, 민건씨. 잠시 동안 어머니 옆에서 안타깝게 앉아있던 미연이 그만 포기한 듯 민건을 바라보며 말한다. 누나, 글쎄 저렇다니까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사람은 정말 오해하기 딱이죠. 참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니에요. 좀 전 식사하고 후식으로 마셨어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제가 불편한 모양인가 봐요. 어머니, 수술 잘 견뎌냈어야 해요. 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 얼마나 건강하게 잘 계시는지 확인하러 꼭 보러 올 거예요. 미연이 갑자기 어머니의 돌아누운 어깨에 손을 가져가며 안타까운 듯 말한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미동도 않고 누워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 볼일을 보고 내일 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요, 누나. 수술 기간은 편지로 알려드릴게요. 민건이 병실 밖까지 따라나가며 미연을 배웅했다. 미연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다. 갑자기 민건의 어머니를 생전에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36. 볼일은 다 보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시네요. 학수가 병원 주차장 한쪽 구석에 벤치에 앉아있다. 멀리서 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오면서 말한다. 네. 둘은 승용차에 올라탔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근데 기분이 영 안 좋으신가 봐요. 환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죠. 아니요. 병도 병이지만 치매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요? 환자가 치매에 걸리셨나 보죠? 예. 정신이 맑았을 땐 그렇게 자상할 수 없었는데 치매가 걸리고 나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잘 알던 사람도 그저 남냥 무표정하게 대하고 우선 본인부터도 아무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폐아처럼 같이 있는 식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는 존재할 테지만 면씨, 그건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치매만큼은 피해갔으면 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의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삶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험이 할 거란 생각을 해봤어요. 학수가 차 시동을 건다. 어디로 가보실래요? 서울 시내에 있는 고흥도 괜찮고 아니면 외곽이나 시내를 벗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처럼 서울에 왔는데 일단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한번 내려다보고 시간이 괜찮다면 외곽이라도 가고 싶은데요. 그래요, 미연씨. 남산이라면 이곳 을지로에서는 금방 가는 곳이니. 학수는 바로 남산을 향해 달렸다. 정말 얼마 달리지 않아 남산으로 올라가는 울창한 숲길이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 이런 숲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차를 주차시키고 둘은 타워가 있는 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막상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걸어가니 학수의 키도 제법 큰 키에 속했다. 학수는 바로 옆에서 해맑은 얼굴에 ner씬한 아가씨와 걷는 기분이 매우 흡족하다. 아내가 죽고 나서 한동안 외롭게 지냈었다. 하지만 인연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첫사랑이었던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그러다 한 번은 같은 사무실 아가씨가 그런 자신의 형편을 동정해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는 통에 한동안 추문에 휩싸이기도 했다. 자신은 정말 결백했다. 그때 인연이 아니었는지 몰라도 자신은 이상하게도 아가씨에게 좀 더 관심이 가지 않았다. 그때의 쓰라린 경험이 여자를 쉽게 대하지 못하는 버릇으로 이어졌다. 풍경은 여전한데요. 가끔은 이전에 살았던 서울의 모습이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타워에 꼭
댁에 있는 전망대에서 서울의 시가지를 훑어보며 미연이 말했다. 서울에서는 오랫동안 있었나요? 아니요, 한 3년 정도 되었나? 미연은 어창에 있던 간호대를 졸업한 후 원영과 헤어지고 이별이 주는 쓰라림을 잊어보고자 일부러 집과 떨어진 서울에 있던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 지내는 3년간은 처절한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과도 같은 시절이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분노와 사투하고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세상을 비관나곤 해냈다. 그러다 다시 고향 근처로 내려왔다. 원영은 그때 사법연수를 마치고 굴려 유명한 남해 바닷가 TC에 있는 지금으로 발령이 나 있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 멀어진다는 노랫말처럼 처음엔 의도적으로, 이유는 세월과 함께 자연스레 미연의 가슴 속에서 원영은 서서히 잊혀갔다. 참, 저녁 때까지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부모님이 어서 내려오라고 성화해요. 내일 다시 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이따 집으로 갔다 짐을 챙기고 가야 할까 봐요.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음 장소를 어디로 할까 하고 머릿속으로 열심히 물색하고 있던 학수는 그 말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한다. 미연이 글쎄 전화를 받고 나선 하는 말이었다. 아까 저랑 약속했잖아요. 오후엔 시간을 비워놓고 저에게 온전히 맡기기로. 어머, 전 약속한 일 없는데요. 어쨌든 죄송해요. 부모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 할까 봐요. 학수는 남녀간의 사이엔 억지를 부려선 안 된다는 것 좀 잘 안다. 그게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너그러이 수용해야 할 간용이다. 고집을 피울 수도 있지만 그런 사실이 상대방에겐 추하게 느껴질 수 있다. 섬에서 모처럼 나온 미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제는 미연이 얼른 육지로 발령이 받아 나오길 기대하는 수밖에. 참, 미연씨, 이왕 그럴 예정이라면 일단 이곳에서 대화나 나누시다 가시죠. 근데 섬에는 얼마나 계실 건가요? 글쎄요, 처음엔 꽤 오랫동안 있을 목적으로 가긴 갔는데 지금은 갈등이에요. 미연은 어느 순간부터 많은 숙고 없이 섬으로 불쑥 지어난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무태서 알고 있던 친구나 동료들과 계속해서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걸림돌이었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사람과 환경을 적용하기가 나이가 들수록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었다. 그리고 섬으로 들어갈 당시엔 오로지 독신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주류였는데 어느새 학수에게도 관심이 생기는 걸 보면 자신은 독신과도 크게 인연이 없는 듯 느껴졌다. 다시 무트로 나오려면 인사부에다 지원을 해보고 안되면 최악의 경우 사표를 내고 다른 병원에 경력 사항으로 지원을 해보는 방법이 있긴 있다. 이왕이면 무트로 나오시죠. 저도 봉사 때문에 가보긴 했지만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면 모를까 섬생활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았어요. 섬에서의 생활에 갈등을 보이는 미연을 보자 잠시의 여유 끝에 그 자리를 교모히 비집고 들어와 덜 주워내며 학수가 말한다. 미연이 섬에서 나온다고 자신과 미연이 꼭 결혼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더라도 미연이 무트로 나와 자신과 자주 부딪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주 만나다 보면 더 정이 들고 좋아질 수도 있다. 물론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어쨌든 자주 만나봐야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학수는 얼마 전부터 향후 3년 뒤쯤 있는 총선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는 와이프 없이 치를 자신이 정말 없다. 지난번 총선 때도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던가. 그 일이
다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자 때문임을 알고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